네, 김용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 네. 조은석 특검이에요? 네네. 아유,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김용현 장관을 몰아붙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일단은 예, 목소리에 기운이 없지 않고요. 예. 아, 제가 기운 내야 돼, 진짜. 예. 네네네. 아, 예, 저 예, 기운 낼 일만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그래요.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김영현 장관님이 사실 다음 주 목요일에 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이제 출소 이제 일단 석방이 되셔야 되는데 음, 그거를 지금 막겠다고 조은석 뭐 특검이라는 자가 예, 뭐 이름도 뭐 내란 특검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자가 이제 불법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별죄로 예, 뭐 증거인멸죄, 뭐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재판부가 또 배당이 되고 뭐 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근데 불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게 어떻게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특검법을 보면은 네. 특검이고 무슨 뭐 아무리 그 수사기관이 날라리래도 네. 개판이라도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 당연하지, 예,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든 이 특검법에는 네. 그 수사 준비 기간하고 수사 기간하고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 이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 주어지는데 네. 수사 준비 기간 중에는 그 법률 10조를 보면은 해당 네. 법률 10조를 보면은 수사 기간 중에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를 또 하나 넣은 게 기존에 이제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재판 중인 사건들. 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소를 제기하는 거는 예. 수사 준비 기간에 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수사도 안 하고 공소를 제기하겠다. 그럴 거면은 특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애초에 검사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들이 그런 조항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은석 이 특검이라는 이 범죄자가 예. 결국에 해놓은 짓거리는 뭐냐면 지금 김용현 장관이 석방될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별죄를 하나 만들어서 예. 별죄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준비기간 뭐 사무실도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고 누가 뭐 특검 뭐 수사를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소한 사건이 지금 어제 예. 그 이제 급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기소를 한다고 18일 야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은?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누가 도둑인지 정말로 이게 뭐 검찰인지 그러니까 특별검사인지 지가 도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런데 야간에 그걸 기소를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사건이 배당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 형사 30 몇 부죠? 아무튼 34부. 배당이 됐습니다. 형사 네, 34부. 예. 예, 34부에 배당이 됐고요. 예. 이 형사 34부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기현 재판부라고 알고 있는 예. 해당 기존의 재판을 하던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유승수 변호사가 표현하기를 조은석 특검은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범죄 행위처럼 이걸 말하자면 불법 공소 제기를 했다면 이 유승수 변호인단에서 뭔가 고소라든가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지금 그렇게 이제 그 특검법에서 이미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직권남용죄로 아, 이미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 고발해놨군요. 예. 네네네.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다 있었던 일이라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이야.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지기현 재판부 네. 기존에 그 형사 그 석방 그 보석을 결정을 한 바가 있어서 네. 그 보석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석에 불복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으로 네. 보석 결정에는 항고를 해둔 상태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특검의 지금 이 불법적인 공소 제기, 불법적인 별건 구속,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항의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또 벌어졌습니다, 일이. 그래서 무슨 일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이제 새롭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이제 34부잖아요. 예. 34부가 오늘 원래 재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34부는 예. 오늘 재판 날이기 때문에. 예, 재판 날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한테 이 공소가 제기됐으면 공소장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증거도 복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갑자기 구속영장 신문기일이라는 걸 잡아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팩스로. 에?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공소장을 먼저 송달하게 되고 지체 없이 송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송달하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록 열람이나 등사가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공판기일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공판기일이 진행은커녕 공소장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영장신문기일을 잡았다는 거죠.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니 근데 특검이면은 특별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전 몰라서 그래요. 특별히 예. 특별히 범죄자로 자기네들은 검찰을 범죄자처럼 하겠다 이런 거죠. 야, 아니 특검이라서 기존 법 절차,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막 해도 되나 해서 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우리가 그냥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 부분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조은석 특검이라는 이 조은석 이자가 계속해서 어제 오늘 언론 플레이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내가 구속영장 재발부를 해라. 그런 의견서도 냈고 그리고 또 사건도 지기현 재판부로 다 병합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한 내용대로 따지면 이자가 이제 어떠한 의견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재판부에 구속을 뭐 해라 뭐 그렇지. 그랬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의견서를 낸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을 하고 있던 지기현 재판부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형사 34부는 아무런 접수된 문건이나 의견이 없어요. 특검으로부터 오로지 공소장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갑자기 어떠한 그런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영장을 갑자기 발부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의견을 누가 제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이 알아서 나서가지고 먼저 구속영장 신문부터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이 소송 절차 내에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조은석 특검하고 같이 뭔가 짬짬이를 하고 소송 외에서 뭔가 공모해가지고 직권 남용하고 있는 거다 이건. 예. 사실은 아니 조은석 특검 자기 말에 따르더라도 지기현 재판부에다가 자기가 문건을 냈단 말이에요. 의견도 내고 사실상은 협박이죠. 김영현 장관을 구속하라는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협박이 사실 지기현 재판부에다가 했는데 갑자기 그 협박이 받아들여진 게 34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송상의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나 아니면 다른 공모를 통해서 법원하고 이 특검이라는 이자들이 형사소송법을 모두 다 무시하고 김영현 장관님을 인신구속하는데
모두 앞장서서 범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협박 의견서로 겁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 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기네들 의견을 내는 건 자유라고 치더라도 다른 그 재판부에 의견서를 받지도 않은 재판부가 받지도 않은 34부가 그 의견서를 어떻게 알고 그 의견서를 어떻게 알고 갑자기 구속영장 신문을 하겠다고 이러느냐는 거죠. 이거는 아니면 기존 재판부하고의 어떤 공모가 있든 아니면 법원 내에서 이 조은석 특검이라는 이자하고 공모를 해서 소송 밖에서 소송상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절차가 소송 밖에서 만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인식구속 막 불법으로 자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네. 아니 답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거네. 이제 어떻게든지 그렇죠. 내란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 그 일련의 세력들을 그냥 다 잡아넣겠다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네. 아무리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싶어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법 절차 내에서 해야죠. 그렇지. 검찰이나 특검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별검사 아닙니까? 지들 네. 지위가. 네. 그리고 또 법원은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앞장서서 법률상의 절차를 모두 다 무시하면서 어떤 인신구속을 자행할 수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사실은 후진국가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서는 이들이 내란범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네. 이 조은석 특검 뭐 하던 분이에요, 원래? 저는 사실 인물평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네.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 지기현 재판부에 냈다는, 재구속 촉구 의견서,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수준 미달입니다. 정말로 수준 미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넣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법률상의 근거를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재판부를 겁박하고 마치 지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과시하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불법적으로 갖다 잡아 넣어라. 우리 김용현 장관님. 그런 의견서거든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무슨 국회에서 특검이라고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마음대로 그냥 주물르면서 법률적인 절차도 없이 네, 이제 감이 오네요. 네, 아유 유승수 변호사, 아주 힘내서, 네, 연결이 살짝 고르지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서부터 유승수 변호사 할 일이 커졌네요.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이제.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무도하게 밀어붙였던 박영수 특검, 이게 다시 그거보다 몇 배 더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으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2+2+1 이벤트입니다. 산삼의 성분과 함량을 규격화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댓글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더산삼 진 2세트를 구매하시면 정품 2세트 무료로 제공하고요. 더산삼류 1세트까지 추가 제공하는 2+2+1입니다. 링크. 전화.